안녕하십니까. 대우세계연구회의 이금화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청년 사업과 양성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일이 찾아가면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이금화 국장님을 모시고 선발 관련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참 고민이 많으시죠?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취업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찾는 게 쉽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이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관련해서 지원 자격에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원 자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자격 제한이 크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34세 미만의 정규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자는 누구나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공 불문하고 남녀 불문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어로 해외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관계로 영어로 수학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되겠고, 해외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과정이 K무브 과정과 연계되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하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연수 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 취업 연수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이거나 해외 취업 연수 과정에 국가 직종 과정 참여 연도와 무관하게 2회 이상 참여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밖에도 지원 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한국의 취준생들이 해외 취업에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취업이라는 것이 국내 취업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비자 문제도 있고 언어 생활 간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해외 취업이라는 것은 도전하기에 앞서 내가 해외 취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뚜렷한 목표와 동기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만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도전해보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네, 면접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면접은 단면 면접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해외라는 환경에 나가서 현지 적응을 잘하고 현지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지원자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의지가 있는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소통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면접 진행하시면 이 부분은 이 연수생에게 특별히 좀 면접 보실 때 좀 주지하는 관점이 있다 하시는 점 있으십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하는 부분은 해외 어떤 지원 동기가 분명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해외라는 환경만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해외를 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중장기적으로 나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 해외 취업 과정을 지원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준비가 돼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이 4개국에 대해서는 해당 태국어라든지 베트남어가 굉장히 생소한 언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언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이 해당 언어를 미리 공부하고 가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를 미리 공부하고 가게 되면 초급 과정에 있어서는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쉽게 공부하고 따라갈 수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태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꺼나가 되게 되면 중급 과정이나 고급 과정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적이 하위권으로 밀리게 되고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급 과정의 공부를 미리 해오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 나라에 대한 문화나 관습이나 역사적인 사항들, 어느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들어왔을 적에는 열심히 하게 되면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현지 언어를 배우면서 잘 따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들은 여행 해외 인턴십으로 경험이 있는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지 경험이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현지 경험이 풍부하다 보면 해외에 나가서 적응하는 방법이라든지 현지에 가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남들보다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상황에 접목시켜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매우 급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환경에 맞게끔 항상 배우는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정이 자격 요건이 스펙 초월이라고는 하지만 이 선발 시 선호하는 전공이라 경험 자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과정은 비즈니스 매니저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이나 경험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동남아는 제조업 중심입니다. 제조업에서는 이공계 전공자나 회계 전공자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소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격 요건에 보면 영어로 수학이 가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 능력이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날 영어는 글로벌 언어로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분야에 일하든지 영어를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정 역시 영어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토익 몇 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 현지에 가게 되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수업 진행하는 부분을 알아듣고 질문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지 강사 영어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하는 수준을 듣고 이해하고 질문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토익보다는 실전에서 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을 더 높게 생각하고 있고요. 면접 과정에서 체킹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 청년 사업가 양성 과정 경쟁률은 얼마 정도가? 지원자 본인이 경쟁력을 갖췄느냐 안 갖췄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경쟁률이 높더라도 본인이 경쟁률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경쟁률에 대해서는 경쟁률을 따지기보다는 경쟁력을 갖췄느냐 안 갖췄냐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의 경쟁률은 보통 3대1 정도가 됩니다. 인기 있는 베트남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약 3.5대1이 되고 그 외의 과들은 약 2.5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모집 요강을 확인했을 때 일본어 혹은 중국어 구사자를 우대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지역이 동남아 지역입니다. 동남아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일본이나 중국의 기업들과 영업적 관계나 기술적 협력을 할 기회가 많습니다. 결국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것은 그 나라들하고 교류나 인과관계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적으로 상대해야 되는 국가가 베트남에서 중국이나 일본하고 교류를 한다면 그쪽의 언어를 할 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기업들이 수요처가 많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나 일본어를 하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해외 취업이다 보니까 사실 지원을 많이 망설이는 청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원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이제 국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내 경기가 이제 자꾸 침체 과정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취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이 들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장애물들도 지금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할 수 있다. 저희 청년들이 향해서 할 수 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